제가 지난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사실 암 유전자가 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네. 비만 유전자가 0.5밖에 안 된다. 네. 그 사실이었거든요. 그렇게 비만 유전자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가 이렇게 살이 찐 이유가 뭐죠? 일단은 1 미만이면 거의 뭐 유전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. 이게 살을 찌우기 위해서. 예, 이제 만약에 이거를 다른 분야였다면 예를 들면 뭐 의사였다면 노벨 의학상의 그 후보를 올랐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운동선수였다면 랭킹에 올랐다든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합니다. 예. 전 딱히 노력한 거 없이 그냥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. 눈 떠보니까 유명했다는 거나 그런 얘기죠. 뭐. 예. 그런. 예. 그래서 제가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비만 탈출은 필수구나 해서 이제 살을 빼자 결심을 했거든요. 사실 제가 매일 30분씩 요가를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됐고 1시간씩 만보 걷기를 한 게 한 지금 보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요 정도 하면은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제가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운동을 하는 자체는 뭐 상황 참 좋으신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유전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은 근지구력 오랫동안 걷는 거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져요. 그러니까 남들 뭐 1시간 할 거 뭐 2시간 하셔야 되고 30분 할 거 1시간 해야 되고 이런 지금 유전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큰 효과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러니까 만보 걷기를 보름을 했는데 네. 살이 0.1g도 안 빠졌어요. 참 답답하네 저도. 저번에 계단 오르기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. 계단 오르기를 하면 또 관절에 무리가 가서 또 안 좋은 운동이야.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야. 그나마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좀 적게 싣고 그다음에 관절을 적게 쓰면서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고요. 계단을 내려올 때는 내 몸무게의 7배가 이 무릎 관절에 이제 체중이 실리는 거고요. 뛰면은 9배가 무릎 관절에 이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우리 노자처럼 이제 유전적으로 감수성, 그러니까 잘 닳고 트레이닝하는 자생면한테는 내려오는 거, 그 다음에 뛰는 거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 사실은 만보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근육에 힘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은 근력 운동이라든지 근육 발달 능력은 비교적 괜찮으신 걸로 돼 있어서 체중 관리 면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지금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 유전적인 성향에 맞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추천해주신 구체적인 운동법이 계단 오르기. 계단 오르기 하고 뭐 집에서 10분씩 뭐 한 3번 반복하는 스태퍼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 근육이 안 말리게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만보를 걷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운동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운동법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도 중요하잖아요. 제가 또 뭐 꼭 먹어야 될 음식, 살을 빼는데 뭐 피해야 될 음식. 저는 저녁 때는 밥을 안 먹습니다. 탄수화물 계열을 아예 안 먹고 뭐 식물성이나 동물적인 단백질 위주로 먹고요. 딱 탄수화물의 대표인 밥은 점심 때 한 끼만 먹고요. 아침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신체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에 탄수화물 한 번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녁형 인간 가지고 새벽 3, 4시에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녁에 활동 시간에 깨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드셔도 되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에 일찍 주무신 분이 저녁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. 내 스타일에 맞게 먹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탄 고단백질 하는데 고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. 그 지방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지방이 좋은 지방 우리가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, 생선기름 같은 그런 게 들어간다는 게 지방이고 그 고지방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단백질 이게 같이 의미가 포함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탄수화물 고지방에 갖다라고 저탄수화물 밥은 안 먹고 삼겹살만 잔뜩 먹었다. 그럼 잘못된 그런 식이요법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양질의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이 그게 고지방을 대표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.
사실은 제가 그동안 정말 5만 가지 다이어트를 다 해봤거든요.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탄고지도 하고 뭐 하루 한 끼만 먹는 그 간헐적 단식 이런 걸 다 해봤어요. 근데 그래도 가장 효과를 얻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였거든요. 만약에 저탄고지를 다시 제가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먹어야 된다. 옛날 그 황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 그때는 그 고지라고 아니고 고단백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과 그 말인지 지금 혼용이 안 돼서 분리돼 있지만 그 고단백에도 역시 지방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 황제 다이어트를 주장하신 학자분이 결국은 그 고단백질 고지방에 대해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양질의 적당히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탄수화물, 상대적으로 많은 좋은 지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완전 좋은 지방이라도 그렇죠. 완전 많이 먹으면 똑같아지는 그런 거죠. 지방이 예. 그리고 제 친구가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6개월 만에 거의 10kg를 뺐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화면에서 제가 보이니까 너도 안 되겠다 약을 먹자라고 자꾸 꼬시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그걸 때는 빠지지만 안 먹으면 다시 또 요요가 올 텐데 그걸 당연히 먹어야 오죠. 되나 그걸 먹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거든요. 일단은 그렇게 약물로 인해서 빼면은 뭐가 빠지냐면 우리 몸에서 빼야 되는 게 뭐예요? 지방. 그죠? 근육이 빠져요. 그러니까 근육이 싹 빠져요. 그러니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열심히 이제 체중을 빼고 그다음에 운동을 이제 해요. 약은 안 끊고 운동을 하고 평소보다는 덜 먹지만 약 먹을 때보다는 좀 더 먹게 되는 식단을 할 텐데 그래도 요요가 와요. 왜냐면 근육량이 줄으니까. 그 다음에 아이러닉하게도 그럼 지방이 빠져나갔다 쳐요. 약물을 먹고 아주 운이 좋게.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끊었어요. 그러면 그 지방 나갔던 게 그대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섬유화라고 그러죠. 거칠어져가지고 튼살처럼 해가지고 거칠어진 지방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한 방에 해야지. 네? 이게 뺐다 쪘다 하면 결국은 이제 거칠어지는 거죠. 상처처럼. 네.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하는 거를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한번 할 거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각오로 해야지 이게 벌써 8번 이상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지방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거칠은 지방에서 튼살이고 울퉁불퉁해지고 빼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. 그러면은 저는 지금부터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기 그리고 하루에 3번 1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하기. 그렇죠. 계단 걷기나 스태퍼, 뭐 네. 스쿼트 이런 것도 좋습니다. 네. 해서 3개월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. 예. 3개월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